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의 화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이 서울 한남동에서 이 모델 X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던 차가 벽에 부닥치면서 화재가 생겼고 차주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차주 자체가 국내에서 굴지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죠.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며칠 전에 경찰청에서 이 사고에 대한 전말을 발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사고를 한번 잠정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당시에 이 한남동에 있는 이 빌라촌입니다. 입구 자체가 바리케이트로 되어 있고요. 입구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한 100m도 채 안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실내로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1층으로 실내로 들어가는 굉장히 고급 빌라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사고가 당시에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실내로 들어가다가 안에서 속도가 과속이 되면서 벽에 왼쪽 앞부분을 부닥쳤습니다. 근데 앞부분을 심하게 부닥쳤는데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오른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이유는 바닥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존하는 배터리 기술 중에서 최고의 배터리로서 에너지 밀도나 파워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열에 취약하다는 거죠. 즉 압력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 X도 벽에 왼쪽으로 부닥쳤는데 오른쪽으로 화재가 생긴 이유는 바닥에 배터리가 충격을 받아서 밀려가면서 화재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앞유리를 뚫고 나오면서 기절을 하고 그래서 살아났지만은 이 변호사는 앞쪽에 조수석 쪽에 앉아 있었는데 결국은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지만은 일반 차하고 좀 틀린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 X의 차량에 대한 관련 관심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도출이 되실까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몇 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출입구부터 약 10초 전부터 대리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초 전에 풀가속을 했다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꽉 밟은 상태, 풀가속이죠. 풀가속된 상태를 4초 동안 지속을 하면서 최종 벽에 충돌하기 전까지 시속 95km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 운전 실수라고 지금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대리운전자는 급발진을 지금 주장을 했었죠. 근데 결과는 운전 미숙, 운전 실수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의구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 자, 4초 동안 풀가속을 했다는 건데요. 풀가속 4초 동안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운전자가 실수를 통해서 100% 밟은 가속 페달을 4초 동안 유지를 해서 95km를 벽에다 충돌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 X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투모터 방식이어서 제로 100, 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운전자에다가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이 차종이 이력이 넘는 고가 차량이라는 것은 대리운전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실수할 가능성보다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이 대리운전자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몇십 분 동안 운전하고 왔으니까 이미 차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겠죠.
그리고 앞에 출입구 쪽에서 지나갈 때 실내로 유입하게 되면은 운전자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초 전에 풀가속을 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95km 이르는 동안에 벽에다 박았다는 거, 이게 대리운전자가 이런 실수할 가능성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 자체가 차에 있는 모델 X에 붙어 있는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고 기록 장치는요, 이거를 해석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미 화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실된 것도 있었지만은 장비를 통해서 국가에서 검사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EDR 자료가 건지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받은 정보도 자체적인 EDR 정보는 없고요. 결국은 테슬라에서 제공한 텔레메티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텔레메티스 정보가 차에 직접 탑재되는 EDR 정보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얼마만큼의 양을 받았는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초당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른다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자, 실내의 어떤 CCTV를 통해서 차가 95km로 과속을 하면서 부닥쳤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나온 정보 자체가 차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 차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급가속이 된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실제로 실수를 해서 나온 과속인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등의 유무에 대한 것들은요, 참조는 될 망정 이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등이라는 것은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도 브레이크는 안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생겼을 때 자동차 제작사한테 브레이크 등이 CCTV 같은 데 찍혀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를 덜 밟았네요, 또는 가속 페달하고 동시에 밟았네요, 이런 핑계를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등의 유무에 대한 것들도 운전자 실수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좀 더 경찰청에서 추가 정보를 통해서 왜 운전자가 실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대부분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 좀 더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법과 제도의 정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냐, 법의 어떤 보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